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한진가의 옥세를 누가 쥐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 정치권에서는요, 조 회장이 연금 사회주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유사한 내용들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그 어제에 이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전체 뭐 계열사 다 포함해가지고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조양호 회장이 LA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지 기자들이나 여기서 간 특파원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진가에서는 일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LA의 그 비버리 힐스 바로 옆에 예. 아주 고급 공원 묘원이 있습니다. 예. 그게 포레스톤 메모리얼 파크라는데 거기에 한진가 식구들이 대거 나타난 모습이 목격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하루에 시체 안치료만 해도 굉장히 비싼 곳인데 예.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안치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예. 아마도 추측컨대 한국으로 오겠죠. 예. 현재 지금 그 시신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달라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출국을 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예. 네. 그 사람의 사망 진단서, 또 대사관에서의 확인서, 예. 그리고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예. 적어도 5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봐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예. 서울로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묻혀 계신 곳이 예. 용인 신갈이에요. 거기 이제 가족 묘지가 거기 있고 거기 바로 대한항공 연수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쪽으로 묘지를 쓰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아직도 LA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도 뭐 유언장이라든지 어떤 그 자녀들을 상대로 뭐 배분에 대한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나 오늘은 좀 추측을 통해서 이 포스트 조양호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거를 이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한다면 경영권과 지배권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배권이 경영권에 연결되는 회사도 있고 뭐 분리되는 회사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한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진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소유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배권의 경우에 한진가가 한진카를 약 28%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죠. 그런데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35%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진카를 소유하는 자가 대한항공을 소유하게 되고 또 대한항공을 소유하는 자가 그 밑에 정석기업이라든지 한진카를 호텔을 소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양호 회장 일가가 사실상 한진가를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CG에도 나오지만 조양호 회장의 개인 지분이 17.84%단 말이죠. 그럼 저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저게 상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 지분을 누가 갖게 되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경영권은 그 소유권이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일가들이 지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18%가량 가지고 계신 이 조양호 회장이 유언장을 어떤 유언장을 써놓으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주목이 돼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유언장 없이 가실 수도 있는데 뭐 제게 오래 계셨던 분이고 또 이 폐병을 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아들이나 딸이나 요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있다면 과연 누구한테 줬느냐. 조양호 회장님의 복심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 한진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형제난이라고 부르는 조중훈 회장 타계 후에 한진그룹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은태, 조현아, 조현민의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실 이제 한진 상사부터 시작해서 한진그룹을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전까지 한진가의 가족들이 대부분
거의 전원이 대한항공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부터 시작해서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또 조수호, 조정호, 그 집안에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의 사남 일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 4명이 모두 한진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누가 경영을 할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때 느닷없이 이 조양호 회장께서 내가 아버지 유언을 받았다 해서 유언장을 공개를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유언장은 전원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하면 사후에 말이 없죠.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유언장을 앞에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CG에 나오고 이제 동생들 조남호, 조수호, 조종호가 그것은 옥세가 위조된 것이다.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유언장이 조작됐다 뭐 이런 의견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기에 이르는 거예요.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갖고 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조남호가 한진중공업을 갖고 세 번째 아들인 조수호가 한진해운을 갖고 네 번째가 이 메르츠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는 거다 이런데 대한항공그룹 한진그룹의 그룹 규모를 보면 대한항공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갖는 자는 나머지를 다 합해도 곱하기 10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알짜배기였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단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은 수년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의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그룹이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사실 저 조양호 양호 회장의 아버지 조중훈 회장 당대 대한항공 그룹은 재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계 14위로 떨어져 있고 다 지리멸렬 다 분열이 돼 있고 한진중공업 넘어갔죠. 한진해운 망했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네 번째 그 동생 조정호 회장이 갖고 있는 메르츠 증권 정도가 남아있죠. 형제 간의 이 왕자의 난은 한국 재벌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의 난 자체가 그 당시 조중훈 회장 잡고 이후에 그룹에 엄청난 타격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다 맞지는 않는데요. 그때의 역사와 비슷하게 지금 만약에 포스트 조양호 시대가 열린다면 마찬가지로 이 한진그룹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나름 이제 한진그룹에 대한 이해가 제일 깊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깔끔하게 그룹을 분할해서 독립 경영을 하는 게 이 어떤 자매나 형제들의 캐릭터상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최이배 의원이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또 국회의원 중에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 한진그룹에서 연구를 많이 했죠. 이 한진가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은 결코 동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갈라진다. 캐릭터상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성향상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지분 구성도 또 비슷하다는 것은 갈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쪽에 좀 몰려 있으면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도 있지만 또 전대에 바로 삼촌대에서 다 갈라졌기 때문에 최이배의 주장에 따른다면 한진은 갈라진다. 저도 최이배 의원의 그 생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독립적으로 계열사를 뭐 이제 나눠 가진다는 표현이 약간 뭐 보시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깔끔하게 독립 경영을 하는 것이 저는 나눠 가진다고 봐요.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서 조원태 그 아들이 가져가고 또 한진에는 한진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에어라는 또 항공사가 있잖아요. 그 밖에도 정석기업, 뭐 그 또 제주도의 그 제동 목장 회사가 뭐 한 20개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남매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진로가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신,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이나 박사님께서 이런 진로가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망하신 독립 경영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형제의 난이 이 과거와 비슷하게 벌어진다면 한간에서 이런 예측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남매 중에 한 명이 KCGI라고 하는 펀드와 손을 잡아서 경영을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최이배 의원이나 저나 형제 간에 갈라서서 쪼개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현재 세 사람의 성향이나 현재 지분 구성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넘겨짚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거고요. 아무튼 이제 형제간에 난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적의 적은 친구기 때문에 KCGI하고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그래서 경영권에 대파란이 올 수도 있죠. 박사님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가 바람직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건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결국은 이 선진국의 기업처럼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조양호 회장의 자리를 좀 대신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적전 분열을 하면 회사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형제 남매들이 뭉치면서 굳이 꼭 앞에 사장이냐 CEO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주식회사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10년 후에 나와도 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오너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좀 성숙된 이제 3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포스트 조양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전망이고요. 뭐 유언장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제 공적으로 좀 드러나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이거 사실은 뭐 박사님께서도 일전에 좀 밝혀주신 바가 있는데 조양호 회장은 피해자다. 연금사회주의의 피해자다. 뭐 이제 특히 야권에서 이런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면면은 저희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가고 있네요. 국민연금 개입은 사실상 연금사회주의다.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고요. 홍준표 전 의원은 조양호 연금사회주의의 첫 피해자다. 뭐 더불어서 뭐 이현주 의원도 오늘 밝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이라는 것이 실제 그렇습니까? 연금사회주의 때문입니까? 일단 우리 동양 사회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망자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참 안 됐다. 그래서 그 애도를 표시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이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지금 도를 넘은 좀 지적이 아닌가, 처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도 피터 드러크라는 학자가 쓴 건데 그게 경제 사상가도 아니고 그냥 효율을 따지는 경영학자 얘기인데 그것이 족보 있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금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지 않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이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조양호 회장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쫓겨난 것은 자신이 그 소액주들한테 좀 지지를 잃은 거고 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이사 연임을 하려면 3분의 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에서만 잠시 나간 것이고 지배권은 전혀 손상받지 않았거든요. 또 한진칼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진칼인데 거기서는 국민연금이 석태수 회장의 연임을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십 코드를 발동한 적도 없어요. 국민연금이 한진 대한항공을 향해서 부정적인 표결을 한 것은 지금 홍준표나 나경원 의원이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치할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미우면 전공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금 사회주의 하는 것은 이것은 선동이고 혹세무민이 아니냐. 제발 정치인들은 좀 경제 문제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30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30초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장선상에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오너 기업을 보면 자녀에게 승계되는 일종의 나쁜 의미에서 족벌 경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은 끊임이 없었거든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장돼 있는 기업, IPO가 돼 있는 것은 자기 게 아니고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왜 자기가 회장에서 아들이 회장해야 됩니까? 그 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높은 거예요. 무리하게 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진가에도 최은영 씨가 맡아서 한진해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지휘하는 것이 훨씬 더 선진적인 방법이고 본인들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도 예. 누구 회장이 죽었을 때 그 예. 아들이 반드시 회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도그마에서 깨어나야 자본주의의 발전이 있습니다. 예.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는 경영계 또 이제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조양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